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그림책 수다방입니다. 저는 호두할미 이종숙. 저는 연희 할아버지 조형기. 예, 저는 그린할미 이영애입니다. 오늘도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 말레이시아 탄분한 강에서 무서운 악어들이 살고 있었대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하자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강으로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어 물을 마시다가 어린 악어에게 삼켜지고 말아요. 그 어린 악어는 형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급히 손자를 먹다가 악어의 목에 손자의 뼈가 걸려 어린 악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악어의 할머니가 손자의 할머니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이걸 용서해 마라. 그러다가 남이 손자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어린 악어를 살려줍니다. 그 대신 악어들에게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요. 그 후로 탄분한 강은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를 악어에게 잃은 할머니 이야기 생각 자체도 벌써 상당히 참 끔찍한데요. 그 악어를 끝내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가슴이 참 저밋합니다. 예. 오늘은 이 책을 같이 읽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풀기 전에 옛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최희준이 부릅니다. 옛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속 주인공 할머니도 그렇고 용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과정으로 용기가 필요한데 말이죠. 할머니의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세대 간의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계 회복과 세대 간의 이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그 다민족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계를 포함해서 중국계, 인도계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래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그 여러 민족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갖추어야 할 어떤 예의 또 마음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생겨난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 문해교육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올케가 학교에 못 가게 해서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다며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했던 학습자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신우 올케 네. 그런 얘기 같은데 맞죠. 그 외에 또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남아 선호 사상도 좀 있지요. 네, 사실은. 맞아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저는 유독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동생에게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제는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언니가 그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왜 아버지 나한테 그랬어요 이러면서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여자들은 남의 집 식구가 될 건데 뭐하러 공부를 시키냐, 살림 잘하고 뭐 밥 잘하고 애 잘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도 엄마가 막 우겨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된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1년을 학교를 안 가고 쉬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공장 이런 데를 이제 갔는데 1년도 못 있고 자기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1년 후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 이제 매양여상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대학을 또 갔어요. 그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의 일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딸인데 저는 아들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딸인데 불구하고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대학 나오고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지금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딸내미도 있어요. 언니가 많이 맺히셨군요. 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슴속에 담고 있다면 본인이 힘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정태춘이 부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손자를 잃은 할머니네요. 맞아요. 할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물 들어오기 전에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호박죽 쏘았다고 먹고 가라는 것을 거절하고 왔는데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신을 막 탓하는 거죠. 말레이시아 속담에 누가 음식을 주었을 때 거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쁘게 돼서 나오면 사람들은 뭐뭐 했더라면 아니면은 진즉에 뭐뭐 할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할머니 역시 호박죽을 먹고 왔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진짜 손자가 악어에게 잡아먹이지 않았을까요? 세상 모든 일이란 게 때가 있다는 말도 있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손자의 할머니처럼 저도 이런 자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어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래 나도 데려가라 이 나쁜 놈들아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고 덤볐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손자가 죽었는데 네 손자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할머니의 용서로 마을에 평화가 왔다는 울림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용서는 왜 필요한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는지, 또 그럴 때 기분은 또 어땠는지, 과연 진정한 용서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서, 그 진정한 용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뭔지는 잘 몰라요. 저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당했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법정 스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먼저 내가 평온해질 때 가능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하면 내 안에 상처가 남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먼저 내가 충분히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야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호두 할머니 지금 이렇게 뵈니까 갑자기 얼굴에 뒤에서 광채가 보입니다. 오, 훌륭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는 생각이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제 생각에도 용서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결국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내가 더 괴롭잖아요. 맞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는 저도 뭐 큰 일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을 표현할 줄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나는 그거를 용서라기보다는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왜 저 사람을 내가 모르나?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그걸 풀어가니까 제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또 여기 좀 여자 두 분에 남자 하나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또 다른 것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예. 쉽게 사과도 못하고 또 쉽게 또 용서도 못 구하고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부질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인생 뭐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신도 살고 마을도 평안해지고 저도 그 큰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딴 사람이 들으면 뭐 별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굉장히 잘 따르고 또 제가 수업을 할 때 잘 뒤에서 도와주고 항상 뭐뭐 하면 잡숴봐 좀 쉬셔 이러면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데는 딴 사람이 하지 않고 자기가 늘 나서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천했어. 그리고 결국은 저는 또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편하니까 함께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 단체에 있는 선생님을 뒤로 빼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를 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잘라내고 나서 몇 년을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 사람 도움 때문에 내가 수업을 제대로 편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또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퉁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의 어떤 연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지혜롭게 용서를 하셨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그림책 수다방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그 해바라기 사랑으로를 듣고 왔는데 내용을 줄거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의 결과의 일부분인 것 같아서 아주 그 노래 가사가 상당히 가슴 깊이 들어왔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그 법정 스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신우 올케 사이의 어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뭐 피해 얘기도 했고 그런데 한참 전에 일어났던 그 뉴스 하나 있었어요.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가족을 모두 죽였던 살인자를 용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 한 부분에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죠.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용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네. 하고 나면은 또 새털같이 가벼운 주제일 수도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글쎄요, 가족 사이에서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 용서와 이해가 약간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부모 자식 간이나 뭐 형제 자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 퇴직한 후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 상대적으로 저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손녀 얘기를 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 외향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알았어.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집에만 붙잡아 놨었지? 그래서 그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회할 일은 아니고 지금이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다 당신 덕분이라 그랬더니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그래서 그 느낌을 안 받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그러니까 동방우연을 한다고 할 때도 부드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내는 거 보면은 이제 자기도 그러니까 본인도 저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잘해 나가고 있고 당신이 이해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집에서 태클 걸면 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뭐 그 용서라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엔 서로 미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용서보다 더 좋은 거?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효도 할머니는요? 이야기를 잘 하셨네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대신에 엄마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자들이라면 그 한참 사춘기 때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내가 남자인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대신 저희 엄마는 언니를 엄청 챙겼어요. 언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뭐를 잘못해놨을 때 제가 엄마 얘 좀 봐. 이제 얘 좀 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도 이제 일을 잘 저지르니까 엄마 얘 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가 이렇게 어질러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본놈이 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가끔 언니하고 티격태격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릴 때 엄마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본놈이 하면 되지라고 하는 바람에 본놈이 내가 하고 속이 터지면 내가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돌아가시는 날이었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도 집에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왜 이제 모든 게 막 짜증이 나고 폭발하기 직전인데 또 그때도 언니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나는 뭐냐, 어? 그랬더니 뭐긴 뭐냐고 막 이러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는 언니 뺀이 없지.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더니 언니가 막 거기서 나한테 그래 나 때문에 그러면 날 죽여라 막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 진짜 죽어볼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옆에 살던 작은 엄마가 쫓아와서 너 왜 이러니 아버지도 아픈데 어? 그래가지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집을 그냥 뛰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소주를 2병을 먹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그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근조가 달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내 감정 조절이 막 안 됐던 거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막 대들었던 것도 엄마도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엄마한테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엄마 나이를 그 혼자 됐을 그 나이 때를 이렇게 넘어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때 엄마는 50 그때 셋이었는데 그 남편이 암으로 1년을 그렇게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안의 기둥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지만 제가 이렇게 쪽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엄마가 이래 해서 너무 좋았어. 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열 몇 가지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읽어줬어요. 그래서 엄마 이래서 고마웠고 이래서 고마웠고 이래서 고마웠고 그랬더니 아유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그냥 제 마음이 편하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몇 개 말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상당히 좀 갑자기 이 스튜디오 안에 깔아앉았는데 네. 들어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있어서 나의 존재의 의미, 위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존재의 의미와 또 나의 어떤 성찰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떤 뭐 편견도 있을 수 있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는 관계와 존재가 같이 어우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삶과 죽음 뭐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좋으신 시간들을 지내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어떤 테두리에서 깨어났다는 거 하니까 네. 우리 그 호도 할미도 나름대로 지금은 그 위에서 벗어나셨고 그걸 보니까 일단 좋은 시간을 거쳤구나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그 가족 간의 그 이제 용서니 이해니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고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엄청 바빴어요. 그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가서 이제 할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인생 수업 해가지고 인생을 이제는 80 후반, 90대 초반 이러니까 나머지 인생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해서 수업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용서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엄마한테 이제 뭐 미안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누군가한테 확 이렇게 털어놓고 다 털고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인상도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 할머니고 세상 그 풍파를 다 겪으신 것 같은 그런 네. 표정의 어르신이었어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런데 그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셋을 데리고 애들 어릴 때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 나이가 90이라면 그 당시에 애들 셋을 데리고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럴 시절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댁에 쌀이라도 좀 얻을까 하고 갔었대요. 갔는데 시동생이 문전박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오면서 다시는 너네 보고 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 역시 너희 집에 다시는 발그림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집도 마련하고 또 아이들도 잘 성장해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분은 평생 원망으로 산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 중에 그 자기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좋은 일, 또 나쁜 일, 또 내가 인정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놓고 한번 쭉 가면서 힘들었을 때 또 그 외에 좋았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시동생을 한번 용서해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상황이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 쌀을 좀 얻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지금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이 시동생 이놈아 용서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 해가지고 한 3번인가 4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지셔가지고 이런 수업 듣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업을 이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기 보람을 느끼면서 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 진짜 보람을 느끼셨겠는데요. 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참 상황들이 많은데 모든 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네. 네, 뭐 정치, 이념, 뭐 지역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호두 할미 얘기는 뭐 흥부전 같기도 하고 장화 홍련전 얘기도 잠깐 나고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건 화해와 용서지요. 네. 그렇게 이제 기결이 지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참 풀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매듭은 꼭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옛날에 보면 당파 싸움. 그래서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어떤 왕이 그
이렇게 왜 만들어 놓은 음식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무슨 김희방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예, 그러면서 근데 그 옛날에만 그 당파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예. 지금도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저희는 뉴스를 잘 안 봐요. 맨날 싸우는 거 나와서. 그런데 가끔가다 어쩌다 보면 막 이제 정치판에서 막 서로가 헐뜯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가 응? 응?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종종 들기도 해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를 듣다 보니까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사실 청춘이 아니잖아요. 세월은 계속 흘러간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또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용서하고 싶은 사람, 저희 애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용서를 내가 이제 받고 싶다. 그게 용서하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또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아까 그린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상황들이 피해 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 당시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갖다 이야기를 할 때 거기까지 끝. 저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되게 무서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왜 무서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나서도 오늘 여기까지 땡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이들하고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친정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 좀 무서울 때가 있어. 단호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나한테도 크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그 장애로 인해서 평생을 피해 의식 속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함부로 굴려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지금 제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표정이 굉장히 험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언니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엄마에 관해서 의논을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린 할머니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호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연륜이네요. 본인이 그걸 느끼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은우를 통해서 할머니가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은우가 좀 크면. 손자. 예. 근데 그게 저희도 손녀로 인해서 대화가 되고
많이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용서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용서는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저를 피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하고 얘기할 텐데 이미 갔기 때문에 저희 시동생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점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이제 형님은 지금 살아있죠. 만나서 용서라기보다는 상황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대화를 단절시키고 본인 생각만 탁 얘기하고 그럼 저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고 저도 호달머니 같이 못합니다. 제가 해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르게끔 상황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좀 맺혀 있거든요. 형님한테는. 그래서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다가가 보면 어떻겠냐. 그걸 풀어보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 이야기하고 풀어보고 싶습니다. 연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갑자기 고해의 시간으로 지금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아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를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흔히 이제 경쟁의 사회니까 이제 그런 생기는 어떤 감정, 이제 그건 또 일이 지나면 그만이겠죠.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두 분 얘기도 그렇고 저도 얘기도 그렇고 가까운 가족 또 친구 그 안에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화만사성이다 하는 얘기. 결국 가정이 되면은 결국 사회가 편하고 거기서 잘 배우고 또 교육받은 사람은 또 나라에 가서 잘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아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꼭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경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두 분의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두 분이 약간 홍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용서를 하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동일시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친구들도 안 만나는 그런 생활상 여건이 그러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모질은 얘기를 한 친구를 결국은 지난해 암으로 좀 저승을 갔는데 그 친구의 장례식을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 간 적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아니면 끝내 면전에 가서라도 좀 서로가 용서를 주고받고 그런 묵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런 것도 들고 또 뭐 가족 간의 문제도 그래요. 보면 내가 좀 더 우리 내자 안 사람을 좀 더 잘 보필 또 아닌 또 잘 케어했더라면은 지금처럼 우리 집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잘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같이 이제 묵주기도를 나누고 가정 성화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남아선호 사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큰 집 맞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 앞에 붙는 얘기가 꼭 장손이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는 우리 그때 작은 아버님들 형제보다도 제가 서열상 뭐 하다 보면 앞에 가 있어요. 장손. 학렬이 저기 뒤임에서도 불구하고 아래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면에서 꼭 대우를 받고 상석에 앉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나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 사촌 동생 애들은 저한테 큰 형으로서 예우를 해요. 아직까지 토를 안 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안한 경우가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좀 더
나의 받은 어떤 교육의 혜택이나 이런 거를 걔네들한테 받았더라면은 걔네들한테 갔더라면은 더 좋은 지금 삶을 걔네들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가끔은 서운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면서도 배려가 오히려 오빠인 나보다 걔네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도 오늘도 그 아침에 서로 통화를 하고 어제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두고두고 걔네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저 나름대로 뭔가 기운 있을 때 해야 되겠다. 내 위치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용서라는 거는 주고받는 건데 일단 받기 전에 줘야 되겠다. 아까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받는 것보단 주는 거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고해를 마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단순하게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 두 글자의 작은 단어지만은 큰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실행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듣겠습니다.